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내일만 지나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에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네, 그래도 소폭 반등을 한 모양새입니다. 비트코인이 5분간 1.01% 상승하며 9,129.89달러를 터치를 했는데 비트코인이 소폭 반등을 하긴 했지만 현재의 하락폭에 비하면 만족할 수 없는 수치이죠. 네, 이러한 하락 속에서도 500%나 상승한 코인이 있습니다. 어떠한 코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QBG라는 코인이 500%라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빗썸 상장 효과라고 하는데 26일 18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한 퀸비라는 코인이 상장가 대비 500% 이상 급등을 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이 퀸비라는 코인이 빗썸 원화마켓 기준으로 517.20% 오른 154.3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코인이 있네요. 네, 퀸비코인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퀸비코인이 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금융 자문 서비스이자 디지털 자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퀸비 프로젝트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금융기관, 기업의 블록체인 경제에 특화된 금융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코인을 통해서 혹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은 현물 시장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선물 시장도 요동을 칠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비트코인이 25만 달러 상당의 강제 청산, 네, 선물 시장에서 롱에 투자했던 2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강제 청산을 당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맥스에서 청산된 25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 1만 달러는 다시 꿈속으로 돌아가는 걸까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지난 몇 주 동안 증가 추세에 있었죠. 한때 10,000달러의 저항력을 능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9,600달러와 9,300달러대의 이제 즉각적인 저항에 대처해야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2월 25일에 10,000달러에서 이제 하락을 했죠. 그 이후 가치가 9,600, 9,200, 지금은 9,000달러가 살짝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실제로 지난 3일 동안 비트코인은 9%의 가치가 하락을 해서 현재 9,152.7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은 비트맥스 거래소의 청산을 촉발시켰습니다. 네, 총 2,500만 달러로 한화 약 300억 원 가량이 이제 포지션이 1시간 내에 청산이 됐고 가장 높은 청산 대금의 경우는 700만 달러 하나로 85억 원입니다. 이 높은 청산은 2월 24일에도 기록을 했는데 비트맥스 측은 2,300만 달러 하나 약 280억 원 상단의 이제 청산을 보고했습니다. 네, 비슷한 추세가 이더리움 시장에서도 관찰이 되었는데요. 이더리움이 245.62달러까지 떨어진 후 몇 시간 내에 7.37%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비트맥스 이더리움 USD 선물 계약에서도 높은 가치를 잃으면서 청산이 도래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처음 하락했을 때 이더리움에서 51만 1000달러가 청산이 되었고 55만 5000달러 하나 약 6.7억 원의 청산이 비트코인의 두 번째 하락에 이어 이루어졌습니다. 네, 현재 여러가지 이벤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하락을 바라는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크게 비트코인에 관련하여 이제 신경 쓰지 않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투자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워렌 버핏인데 이 워렌 버핏이 얼마 전 트론의 CEO인 저스틴 선과의 식사 자리를 가졌었죠. 네, 이 자리에서 저스틴 선은 이제 버핏에게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하나로 5천만 원어치를 선물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선물 받은 코인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저스틴 선이 선물한 비트코인 및 트론 및 알트코인들을
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25일 비트코이니스트가 CNBC 스쿼크박스 트윗을 인용하면서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CEO가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트론 그리고 갤럭시 폴드를 포함 5찬 자선 행사 주최 측인 자선단체 글라이드 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서 저스틴 선은 이제 버핏과의 식사 자리에서 1BTC 그리고 193만 830트론 약 5천만 원을 삼성 갤럭시 폴드에 탑재된 블록체인 월렛에 담아 워렌 버핏에게 선물한 바 있었는데요. 네, 워렌 버핏은 나는 그 어떤 암호화폐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 보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선물해준 코인을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보통 선물을 하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의죠. 근데 가지고 있지 않고 기부해버린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다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제스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제가 바로 이제 전 영상에 워렌 버핏이 왜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는지 워렌 버핏의 투자관을 분석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오른쪽 상단에 뜨는 발을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워렌 버핏이 현재 이제 암호화폐를 이해 못한다 언급한 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건 크릭 디지털 창업자 안토니 팜플리아노인데요. 네, 한번 어떤 언급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 크릭 디지털 창업자는 워렌 버핏이 암호화폐를 이해 못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안토니 팜플리아노 모건 크릭 디지털 공동 창업자가 많은 투자자들이 워렌 버핏을 존경하고 그를 금융 천재라고 생각하지만 버핏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는 나는 플립폰을 이제 사용하거나 플립폰이 그거죠. 뭐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 하는 옛날 핸드폰 이거를 사용하거나 이메일을 쓰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기술적인 조언을 듣지 않는다 언급을 했는데, 네, 이어서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 할 거고 비트코인 통화 정책이 중앙은행 통화 정책보다 훨씬 우월하다.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이 승자가 될 것이며 언젠가는 글로벌 준비 통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네, 과연 워렌 버핏이 이제 본인의 의지로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인물들이 생각보다 꽤 있죠. 방금 언급한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네, 바로 피터 쉬프입니다. 네, 피터 쉬프의 경우 대표적인 근본이제 지지자로서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인물이었지만 얼마 전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수익성에 관해서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언급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쉬프가 비트코인 디지털 금 아닌 디지털 리스크다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최근 암호화폐 회의론자이자 근본이제 지지자인 피터 쉬프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닌 디지털 리스크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5일간 다우존스는 7.3%, 나스닥은 7.9%,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22% 하락했다며 반면 금 관련 파생상품 GLD는 1.6% 상승했다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지지자들에게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아닌 디지털 리스크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네요. 네, 피터 쉬프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지금 금 관련 파생 상품과 비교하여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다 이 말인 것이죠. 이러한 피터 쉬프에게 똑같이 말하며 이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2019년 비트코인이 금, 원유 등 기타 자산의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핀란드 세관이 몇 년 전 압수한 비트코인 1660개의 처리 방법을 심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압수한 비트코인을 잘 처리한 사례가 있죠. 바로 미국 연방보안관국 USMS가 범죄 수사에서 압수한 4040개의 비트코인을 경매에 걸어서 처리를 한 것인데요. 네, 과연 핀란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할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란드세가 는 수년 전 압수한 비트코인 1666개의 처리 방법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간 2000%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핀란드세가는 몇 년 전에 마약 범죄자에서 압수한 1666BTC 약 하나로 186억 원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심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관은 몇 년 전 대규모 마약 수사에서 1666BTC를 압수했으나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를 유로 등 법정 통화로 변환하지 않고 있다며 압수된 당초의 가치는 70만 유로 하나로 약 9억 2,572만 원의 미만이었지만 그 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해 피크 시에는 약 하나로 246억 원 상당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네, 세관은 2018년 봄 지금까지 압류한 암호화폐의 경매 계획을 세웠으나 암호화폐가 다시 범죄자의 손에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소를 했는데요. 이 비트코인 외에도 오랜 다른 형사사건 수사에서 압류한 다른 암호화폐도 수백만 유로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관의 재무 책임자의 경우 문제는 자금 세탁 위험과 관련이 있다며 암호화폐 구매자는 일반적인 활동에 그것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는 위법 행위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기업 프라소스의 창업자인 헨리 블레이드는 비트코인 바이어의 대부분은 범죄자가 아닌 투자자로서 핀란드 세관이 암호화폐 경매에 내놓았다 해도 구입하는 투자자층이 충분히 존재한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물론 세관이 익명으로 비트코인을 매각할 경우 위험은 매우 커지게 되는데 하지만 사려 깊은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긴 어려울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블레이드에 의하면은 세관에는 이제 몇 개의 선택 사항이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방법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직접 비트코인을 서서히 매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증권 브로커를 통해서 한 명 또는 몇 명의 구매자에게 대량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죠. 네, 현재 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각할 경우 가격에 덤핑이 나오지 않겠냐 우려에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 규모를 감안했을 때 핀란드 세관이 보관하는 암호화폐를 한 번에 팔아치웠다 해도 가격에 영향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네, 과연 이 비트코인을 핀란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CBDC에 관한 개발과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죠.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캐나다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나다 중앙은행은 CBDC 발행 연구 비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블록에 따르게 되면 최근 캐나다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죠 CBDC 연구를 위한 컨티전시 플랜, 즉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비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중앙은행 측은 당장 캐나다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필요는 없지만 CBDC 발행이 가능한 수준의 역량은 갖춰져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 소매 전용 현금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중앙은행들이 이에 따라 CBDC 발행 및 출시를 가능하게 할 시나리오를 미리 마련하고자 한다 밝혔는데요. 네, 티모시 레인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는 또 CBDC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두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사전에 구축할 예정이며 두 경우 모두 캐나다 중앙은행이 개입할 것이고 대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캐나다에서 이러한 소식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작년 말 캐나다 중앙은행은 자체 디지털 화폐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네, 이때 당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CBDC는 중앙은행 담보자산이 가진 모든 장점 그리고 무선 전자결제가 가진 편의성과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무엇인가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만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확실히 세상이 변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손안에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든 말이죠. 네, CBDC의 발전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리플사가 세계의 파트너십을 추가를 통해 한국 시장의 입지를 넓힌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이 세계의 파트너십 추가를 통해 한국 시장 입지를 넓힌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블록체인 회사 리플은 한국에서 세 곳의 송금 스타트업과 협력을 했습니다. 네, 10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회사 리플은 암호화폐 허브 중 하나인 한국에서 세계의 파트너를 추가 탑승시켜 그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요. 네, 세계 회사는 이제 센트비, 한패스, 와이어 바할라라고 합니다. 이들 세 회사는 올해 300개의 회원을 돌파한 글로벌 리플렛 네트워크에 합류를 했다고 하네요. 네, 대한민국의 이제 전체 인구의 3% 이상을 차지하는 200만 명의 지금 가까운 이민자를 한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필리핀 그리고 태국 마지막으로 또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 사이에 강력한 지불 통로가 필요하게 만들었는데 네, 센트비는 이용자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해당 국가에 지불금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금 수수료를 최대 95%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네, 한패스는 모바일 송금의 선두주자이며 그리고 와이어 바알리는 호주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네, 리플의 글로벌 운영 책임자 요시카와 에미는 한국이 핀테크 혁신의 온상이며 고객 기반과 입지를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국의 송금 시장은 정부가 2017년 비은행 기업의 라이선스를 제공한 후에 송금 시장이 급속하게 변신을 했는데 2018년 결제 회사인 코인원 트랜스퍼는 네, 한국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송금 상품인 크로스를 출시하기 위해 리플사와 성공적으로 제휴를 했습니다. 네, 리플사의 경우 신규 파트너십 추가에 따라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활발한 확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리플사의 사업이 확장되는 만큼 XRP의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바이낸스 CEO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주장은 업계 수치다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바이낸스 CEO와 크레이그 라이트 간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좌우장펑 바이낸스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한 인터뷰에서 크레이그 라이트 엔체인 수석 엔지니어가 스스로를 비트코인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라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그는 대중들의 비트코인을 향한 신뢰를 훼손하고 업계 전체에 수치로 남았다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만약 진짜 사토시라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예를 들어 사토시의 프라이빗 키로 메시지에 서명하거나 사토시 주소로 알려져 있는 지갑에 비트코인을 이체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신분 증명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토시는 그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리브라협회 회원사 바이슨 트레일즈가 폴카돗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리브라협회 회원사이자 크로스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사 바이슨 트레일즈가 자사 플랫폼 내에서 멀티체인 프레임 워크 플랫폼 폴카돗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조랄 루즈는 발음 힘드네요. 조랄 루즈 이거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슨 트레일즈 최고 경영자는 폴카돗의 잠재력은 블록체인 산업 전체에 진정한 혁신을 불러올 것이다 언급을 했네요. 네, 비트스탬프는 신임 이제 CLO의 크라켄 법률 고문을 영입을 했는데 네,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가 최근 신임 최고 법률 책임자로 전 크라켄 법률 고문 메리베스 뷰캐넌을 영입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뷰캐넌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환경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비트스탬프 경영진에 합류해 가장 투명하고 안전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모건 크릭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한 컴퓨팅 네트워크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미국 자산 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 공동 창업자죠. 앞에 나온 앤서니 판플리아노가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컴퓨팅 네트워크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전력을 소비하며 보안성을 높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그는 향후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용하는 전력은 신재생 에너지로 상당 부분 대체될 것이라며 또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 같은 부분들은 내가 비트코인 낙찰론을 주장하는 이유다 언급을 했네요. 네, 안보감 섭섭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44포인트보다 3포인트 내려간 41을 기록했는데 공포 단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월달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시 한번 50, 60까지 보는 거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의 경우는 4% 하락하며 9,000달러대를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은 10% 하락하며 226달러대, 리플 XRP가 9% 하락하며 다시 한번 0.23달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카르다노 에이다라든지 뭐 라이트코인, BSV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네요. 네, 이런 하락과 더불어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날로 상승을 하는 중입니다. 64.7%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